1번부터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문장 보니까 going to an event unrelated to your specific field or area of interest can yield, 이게 동사입니다. surprising result까지요. 동사는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이 앞부분에 여기서부터 going 이라는 부분부터 어디까지? 여기 interest까지 전체가 주어가 되는 거죠. 동명사 주어가 되는 거죠. 얘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going to an event unrelated to your specific field or area. 여기 interest까지 얘가 수식을 해준 거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기에 relate란 단어 있잖아요. relate란 단어는 관련을 맺다, 관계를 맺다 라고 하는 타동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related라고 나왔으니까 명사하고의, 이 명사하고의 관계를 보니까 이 관계가 대상이죠. 관계를 맺게 된 대상이니까 수동이다. 그래서 unrelated라고 하는 관계, 그 과거분사를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relate라는 단어가 to 이렇게 쓰는 거죠. 무엇을 어디에 관련짓다. 이렇게 쓴 거죠. 오케이? 무엇을 어디에 라고 쓴 거죠. 그래서 여기 to라고 하는 뭘 쓴 거다? 여기 to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주는 것이다. 까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특정한 영역 또는 area, 분야나 영역, 흥미의 분야, 흥미의 영역과 관계가 없는 그런 이벤트에 간다라는 것은 can yield surprising result, 아주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urprising 이라는 형태를 썼잖아. surprising,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가죠. You might get turned on to a subject you didn't know. 이렇게요. didn't know, could interest you. 여기 동사. 이상하긴 해요. 여기서. 그리고 사실은 여기 동사가 있고요. 자, 잠깐만 볼게요. 혼란스럽게 해서 미안. 여기 동사가 있고 동사가 있어서 뭔가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접속사가 여기에 하나 있다고 보더라도 되게 이상하죠. 그럼 이럴 경우는 어떤 것이냐면 원래는 얘가 없다고 쳐봅시다. 얘 없다고 쳐보세요. 없다고 치면 여기에 뭐 하나만 있으면 돼. 여기서 여기 아예 없다고 치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하나만 있으면 완전하게 해결이 되죠. 맞습니까? 다시 요거 없다고 치세요. 그러면 which could interest you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다시 봐봐. 그럼 얘가 없다고 치면 동사가 2개, 관계대명사 하나. 됐어요? 그럼 중간에 얘는 삽입된 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삽입을 해도 괜찮습니까? 여기 위에다가 잠깐 하나만 쓸게. 여기 명사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관계대명사 라는 형태를 쓰고 나서 여기에 동사가 나올 때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나왔을 때 요 사이에 개인의 의견, 개인의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문 하나만 들어줄게요. Look at the book. 저 책을 좀 봐봐. That I think is interesting. 이렇게요. 됐습니까? 문장의 구조가 똑같죠? 그럼 여기에 동사가 있고요. 여기에 동사가 있고요. 여기에 다시 한번 동사가 나오잖아.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동사가 3개인데 접속사는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인 얘밖에 이렇게 없다고요. 됐어요? 그럼 이럴 경우에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나타내는 이 표현을 가로 묶어서 없애버린다면 얘가 이렇게 수식이 된다라는 거죠. 중간에 삽입된 거다. 됐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근데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그러면 여기 내가 예문으로 쓴 이 문장에서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왜 이 문장에서는 관계대명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때의 관계대명사를 생략을 해준 거죠. 원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랑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만 생략이 가능한 거야. 맞아요. 그 문법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예외적으로 이렇게 개인의 의견이 삽입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이 의견이 삽입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관계대명사 주격이라 할지라도 생략을 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여기 위치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개인의 의견을 나타낼 때는 주격 관계대명사를 생략을 한다라는 거죠. 꼭 생략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생략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해석 자체는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은 아마도
could interest you. 당신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subject. 그 서브젝트로 당신이 이렇게 돌아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헌데 중요한 건 you didn't know. 당신이 그 주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당신이 그 주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어떤 주제가 당신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쪽으로 돌아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조금 복잡하죠. 내용이 별로 그러니까 해석이 별로 안 이쁘긴 한데 중에 삽입되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조금 더 갈게요. You might be able to work this new knowledge into conversations with the others. 됐죠? 당신은 동사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요, might be able to work this new knowledge. into라는 단어는 내가 매번 말했지만 into는 뭐다?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이런 새로운 지식을 뭐로 바꿀 수 있어? conversation with others. 다른 사람과의 대화로 바꾸어서 작동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여기 나오는 this new knowledge 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야? A subject you didn't know가 되는 거죠. 당신이 잘 알지 못했는데 당신에게 흥미를 유발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운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됐습니까? 조금 더 가도록 할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이런 연결어들은 별표를 쳐놓는 거죠. 예시. 예시라는 표현이 언제 나오나 라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You might discover. 당신은 아마도 이런 걸 발견할 겁니다. From an outdoor recreation specialist that you and your colleagues could benefit from a team building retreat. 지금 동사 두 개입니다. 접속 하나 필요하죠. 어디 있어? 여기에 that. 근데 that은 내가 따로 표시하지 않고 그냥 밑줄만 쳐놨잖아. 왜냐면 이 that이라고 하는 것이 뒤쪽에 빠진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니까요. 됐죠? 일단 뒤에 가보니까 you and your colleagues. 얘가 주어가 되고요. 동사가 되는 거죠. benefit from a team building retreat. 이렇게요. 그냥 빠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benefit from 여기로부터 이득을 얻다, 도움이 되다 이런 거니까 빠진 명사는 없는 거죠. 그럼 이 that은 뭐다? 접속사 that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접속사 that이라고 하면 이렇게 묶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묶고 나서 보면 얘는 명사절이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얘가 주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보호가 될 수도 없고요. 그럼 뭔가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되죠. from부터 어디까지? specialist까지를 가로 묶어버리면 되죠. 그럼 뭐가 남아? 여기서의 discover이라고 하는 타동사가 이렇게 남게 되죠. 타동사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that 이렇게 나온다고요. 문장 다시 볼게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아마도 outdoor recreation specialist 그 밖에서 뭐 레크레이션 강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 레크레이션 강사로부터 알게 될 것입니다. 뭐가? You and your colleagues. 당신 또는 당신의 동료가 could benefit from a team building retreat. 팀 빌딩, 팀을 형성하는 리트리트, 뭐 야유회 같은 거, 잠깐 이렇게 어떤 뭐 다과 시간 같은 거 이런 것들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잠깐만 여기까지요. 여기서 예시라고 나왔잖아요. 항상 우리가 얘기했지만 예시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전체에 대한 일부분이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럼 여기서 this new knowledge라고 하는 것이 얘가 전체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전체가 되죠. 근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새로운 지식은 recreation이에요? recreation이야?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여기서 recreation specialist 이 사람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얘가 부분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와 부분 사이의 관계 이것이 뭐다? 이것이 바로 예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라고요. 됐죠? 그래서 예시라는 형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됐죠? 우리 조금 더 갈게요. similarly 잠깐만 다시 한번 비추셔야겠죠? 어떤 거?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마찬가지로. 그러면 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죠. 했던 이야기 한 번 더.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볼까요? An art exhibit might introduce you to a new shade of red that will make a bolder statement on your website. 동사 지금 두 개입니다. 동사가 두 개라 접사는요. 여기 that.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묶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문장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art exhibit 전시회를 갔단 말이야. 예술 전시회에 우리가 갔는데 가봤더니 might introduce you to a new shade of red. 거기 뭐 빨간색과 관련된 뭐 그런 전시품, 예술 작품들이 이렇게 있었나 보지 뭐. 근데 이 전시품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 빨간색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강렬한 느낌을 받았단 말이야. 그 강렬한 느낌을 통해서 make a bold statement on your website. 당신의 웹사이트에다가 보다 대담한, 보다
어떤 강렬한 진술, 강렬한 주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강렬한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빨간색이라고 하는 느낌, 이것을 당신이 받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잠깐만 다시 할게요. 여기서 나오는 이 빨간색 있잖아. New shade of red. 오케이? 내가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웹사이트에다가 이 빨간색을 썼더니 와우, 이거 되게 대단히 효과가 크더라라는 거죠. 그럼 내가 원래 빨간색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빨간색을 전시회에서 보고 나니까 전시회 내가 원래 좋아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가서 우연히 보게 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새로운 걸 알게 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얘도 부분 2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럼 부분 1, 부분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것이다? 유사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첨가가 되는 거죠. 했던 말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similarly라고 하는 연결어가 나오게 되더라. 됐죠? 연결어, for example, 그리고 similarly 이렇게요. 우리 문제를 변형 문제나 이런 것들 많이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나오는 연결어는 연결어 자체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글의 순서나 위치 같은 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라준다면 여기에서 잘라준다면 이게 누구에 대한 예시가 될 거냐, 어떤 것에 대한 예시냐 이런 생각을 하나 해줄 수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잘라낸다면 이게 뭐랑 같은 말인데 누구랑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생각을 또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죠? 이런 연결어를 통해서 글의 순서나 위치 같은 것들 정하는 거라고 했죠. 마지막 갑시다. Participating in unrelated event opens you up to new opportunities and experience. 이렇게 가로를 묶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to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문을 열어주는 것, 어디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전치사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participate in 마찬가지로 얘는 뭐가 돼? 동명사 주어가 되는 거죠. 우리 동명사가 주어로 나왔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다? 동명사 주어가 나오면 얘는 단수로 취급을 해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unrelated event, 관계가 없는 이벤트에 참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opens you up, 잠깐만 다시 한번 밑줄, opens you up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밑줄 쳐놓고 나서 you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고 대명사라고 써 놓으시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다 알 거예요. 됐죠? opens you up to 어디로 가는 문을 당신에게 열어줄 것입니다. 됐죠? 새로운 기회, 새로운 경험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됐죠?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체크 한 번만 하자면 여기서의 unrelated라는 단어 있잖아. 밑에서 적어볼까요? 결국 이 글에서 unrelated, 관계가 없는, 이 관계가 없는 이라는 말이 사실은 뭐랑 같은 말이 돼? 얘가 같은 말이 결국에는 new knowledge. 얘랑 같은 말이 되죠. 별로 관련이 없었던, 그리고 이 관련이 없었으니까 우연히 접하게 된 그 새로운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요거랑 또 같은 말이 뭐가 돼요? new knowledge라는 말과 같은 말이 결국에는 당신이 didn't know, 잘 알지 못했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됐죠? 그런데 unrelated, didn't know,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기서의 unrelated 그리고 didn't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먼저 든단 말이야. not이라는 형태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허나 이거는 마이너스적인 느낌이 들지만 결국 이거로 인해서 뭐가 생겨나게 된다? 조금 더 대담한 표현이 가능해지더라. 그리고 당신에게 이득이 되는 어떤 것이 있더라. 맞습니까? 그리고 뭔가 new opportunity,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더라 라는 말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우리가 학력이 좀 높아지고 지문이 조금씩 어려워지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긍정적인 단어의 부정적인 표현, 부정적인 단어의 긍정적인 표현, 이런 약간 아이러니하고 약간 역설적인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온다 그랬었죠. 여기서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다. 됐죠? 몰랐던 건데, 내가 잘 알지 못했던 건데, 새로운 건데, 전혀 관련도 없는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지문입니다. 요거는 순서 위치 이런 것도 있고요. 뭐도 있다? 하고 싶은 말, 주장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더라. 혹시라도 주장이나 제목을 써라 라고 나오면 요거 그리고 요거 이 두 덩어리를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우리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As a rule 가로 묶어줄게요. Americans favor 동사입니다. positive over negative political campaigns.
미국인들은요, 일반적으로, as a rule, 일반적으로, usually, 보통 이런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말이야, 미국인들은 favor positive over negative political campaign. over, 이라고 뭐뭐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뭐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negative political campaign. 그러니까, 부정적인 정치 캠페인에 비해 무엇을? positive, 긍정적인 것을 favor,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첫 문장부터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positive한 긍정적인 정치적인 캠페인을 네거티브한 것보다 더 좋아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첫 문장부터 하고 싶은 말이 쭉 나왔습니다. 좀 더 가보죠. That is, 말하자면. 이런 거는 문장 분석하지 마시고 그냥 즉,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즉, 말을 해보자면 voters, 이 투표자들은 prefer a candidate who is in favor of something to another candidate who is merely against something. 그렇죠? 지금 동사 3개입니다. 접사 2개 필요한데 여기서 who부터 가로 묶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다시 한번 who 이렇게 묶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주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너희가 또 하나 연결해야 되는 건 어떤 걸 연결해야 되냐면 여기서 prefer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prefer. 여기 어디에 연결하시냐면 to라는 단어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밑에 잠깐 적을게. prefer라는 단어는 일종의 비교급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더 선호하다, 더 좋아하다 이런 건데 재미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던 그런 비교급이 아니기 때문에 A 한 다음에 to, B 이런 식으로 이때 to는 전치사입니다. 그렇죠? B에 비해 A를 선호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 각각의 주격 관계 대명사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관계 대명사가 주격이면 우리 항상 뭐 수일치라는 부분들 신경 쓰는 것이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도 수일치. 그러면 prefer a candidate who is in favor of 무엇을 선호하는 이런 거죠. something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호도, 선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를 더 선호합니다. to 누구에 비해서 another candidate who is merely against something 단순히 무엇인가에 대해서 싫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후보자에 비해서 한 후보자를 더 선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네. 여기서 in favor of라는 단어가 positive라는 단어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merely against, 이 merely against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negative라는 단어랑 이게 호응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냥 싫어, 아닌데 그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좋아, 괜찮아, 잘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는 더 선호하게 된다고요. 자,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is preference. 자, 이러한 선호도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존재합니다. 잠깐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this preference 밑줄칠게요. this preference.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대명사가 나오면 항상 선행사를 찾아주잖아. 마찬가지로 이거 물론 대명사이지만 지시, 형용사가 되지만 this란 표현 나왔기 때문에 이 this란 단어를 받아줘야 되는 거죠. 이 this는 누가 받아주는 거야? 여기 앞에 있는 prefer 이라고 하는 동사를 받아서 preference 이렇게 받아주는 거죠. 맞습니까? 이 얘기 몇 번 했었는데 옛날에는 어떤 식이었었냐면 그냥 똑같은 명사를 받아주는 형태가 되게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그 동사를 명사형으로, 명사를 동사형으로 이렇게 받아주는 경우도 있더라. 의미만 통하면 된다. 여기서 this preference가 바로 이 prefer라는 문장을 받아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러한 선호도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필자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은 positive한 것을 negative 한 것보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유를 내가 말해볼게가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가볼게요. One reason is that 한 가지 이유는 is that voters may suspect a negative candidate has something to hide and is using negative politics to hide it. 그죠? 지금 동사가 3개가 4개죠. 접사 3개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that 이란 표현이 나오죠. that 이렇게 여기까지요. 그런 다음에 may suspect 쭉 잠깐만 voters may suspect 한 다음에 a negative candidate has 주어 동사 다시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여기 뭐가 있다? 여기에 대시라는 접속사가 이렇게 숨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묶어주면 되고요. 다시 한번 and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기 뒤에 is using이 동그라미 2번 그리고 has something이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보면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런 거죠. 그 투표자들은 may suspect. suspect는 뭐냐면 내가 몇 번 말했었는데 spect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뜻이잖아. 보다.
보는 건데 이 앞에 서브가 들어간 거죠. 서브스펙트죠. 서브스펙트. 그러니까 서브스펙트가 뭐냐? 밑에다 매달아 보는 거지. 밑에 매달아 본다 무슨 말이야? 우리 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천칭 저울을 들고 이거 알죠? 그러니까 밑에다 매달아 보는 거지. 네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매달아 본다. 그래서 의심하다라는 뜻이야. 너 죄가 있어 없어? 라고 의심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보터들, 다시 말해 투표자들은, 유권자들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심하냐면 그 부정적인 후보자가 has something to hide. 이 자식이 숨겨야 될 것이 있나? 숨길 것이 있나? 약간 이런 거 있잖아. hide라는 단어 자체가 네거티브한 느낌을 주잖아. reveal, 드러낸다 라고 솔직하고 뭔가 좀 긍정적인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hide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이렇게요. 부정적인 느낌과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후보자가 숨길 게 있나 저놈이? 또는 is using negative politics, 이 부정적인 정치 행태를 to hide it,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우리 보통 이제 뭐 현실 정치에서 물타기 이렇게 하잖아. 어떤 것을 막 더 나쁜 걸 막 해가지고 막 숨기고 막 그냥 내가 잘못한 거 은근슬쩍 쓱 넘기려고 하는 이런 행태들.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짓거리를 하는가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also, 잠깐만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also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그래 순서나 위치 같은 것들을 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또한 이렇게 써요. 또한 a positive campaign tends to be stronger and more successful than a negative campaign because it is more effective to be for something than merely against something. 그렇죠? 잠깐만 동사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접속사는요. 여기 because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또한 긍정적인 캠페인이 tends to be stronger and more successful. 보다 강력하고 보다 성공적입니다. 잠깐만 우리 이렇게 비교급 more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야? than 이렇게 나오는 거죠. than negative campaign. 이 부정적인 캠페인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됐죠? 강력한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because 왜냐하면 it is more effective to be for something. 잠깐만 여기서 to be for? 이게 뭐야? 아, 이거구나. 자, 봐봐. for 이란 단어가 있고 against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vote for 하면 찬성표를 던지다, vote against 하면 반대표를 던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for는 긍정, against는 부정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긍정과 부정. 이러니까 to be for something 무엇인가에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To be for something 무엇인가에 찬성하는 것이 is more effective 더 효과적입니다. than 뭐보다 merely against something 뭔가에 반대하는 것보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찬성하잖아. 누군가가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피자 먹으러 갑시다 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와 좋아요 찬성하잖아. 그냥 좋아요에서 끝이에요. 근데 난 싫어 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뭘 물어보게 돼? 어쩌라고? 와 우리 피자 먹읍시다. 난 싫어. 그냥 싫대. 싫어. 난 싫어. 나는 밥 먹을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반대를 하잖아. 반대를 하려면 그 반대한 사람이 대안책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거 말고 이거 싫고 이거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merely against 단순히 싫어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쟤는 그냥 왜 태클만 걸고 난리야. 쟤는 왜 그냥 싫대.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좋아요. 좋습니다. 나는 그 찬성합니다. 거기에 찬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단순한 방법, 더 쉬운 방법이기도 하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더 긍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뒤에 A positive campaign usually projects an image of success, confidence and optimism. 여기까지 끊어서 볼게요. 긍정적인 캠페인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영어에서 젝트라는 단어는 던지다라는 뜻이야. 던지다. 오케이? 그래서 리젝트라고 하면 다시 던지다. 무슨 말이야? 내가 이거 먹어 툭 던졌어. 너나 먹어 다시 던졌어. 반대하는 거죠. 리젝트는 거부하다, 반대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프로젝트는 앞으로 던지는 거죠. 앞으로 던지는 거죠. 투사하다, 보여주다 이거죠. 내가 너희들 앞으로 던져내는 거잖아. 보여주다라는 뜻이죠. 뭘 보여주게 되냐면 an image of success, confidence and optimism. 내가 항상 말하지만 비슷한 거 3개 이상 나오면 그냥 하나로 보세요. 열거하는 겁니다. success 정도 보시면 되는 거죠. 긍정적인 느낌이 든다고요.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너희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three qualities. 이 세 가지가 뭐냐면 that Americans like to see in elected officials. 우리 선출직이라는 표현을 보통 많이 쓰죠. elected니까 선출되어진 관료자들에게서 보기를 원하는 바로 그러한 특징 세 가지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됐습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또 많이 떠오르죠. 어떤 일이 있을 때 찬성하는 사람, 찬성도 있고 물론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세력들한테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죠. 쟤네는 맨날 시비야. 잘해보자고 했는데 왜 무조건 싫대? 대안책 없이 무조건 안 된대. 이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되게 부정적이고 뭐 나쁜 적폐 세력 이렇게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 이유가 있는 단순하게 반대하는 것은 안 되고요. 어느 정도의 이유가 있는 반대는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이 글 전체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 하나죠. 포지티브, 네거티브. 근데 어디가 우세하다? 포지티브한 것이 우세하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한 가지 써보면 첫 번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 네거티브. 이 네거티브가 좋지 않으니까. 네거티브가 말 그대로 좋지 않으니까.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죠. 네거티브, 좋지 않다. 네거티브가 나쁜 평가를 받는다. 이런 거. 두 번째는 뭐예요? 포지티브. 포지티브가 조금 더 효과가 있으니까. 보다 효과가 있으니까 여기 나오죠. more effective라는 표현 나오죠. more effective. 그리고 사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이 원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선출직으로부터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것이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왜 보고 싶어 해? 포지티브 이꼴 뭐가 되는 거야? 성공이 되는 거죠. 플러스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지티브는 플러스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뭐 전체 이야기가 다 담기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이게 두 번째 지문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 다음으로 갈게요.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봤을 때 people have eaten 3 meals a day. 사람들은 하루에 3끼 먹죠. 근데 요즘에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그렇죠. 요즘에는 하루에 3끼를 다 먹을 수도 있겠죠?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오히려 한 5끼 정도 먹게 될 것 같은데. 그죠? 우리보다 확진자가 되어가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하루에 3끼를 먹는 문화가 사실 이건 약간 딴 얘기지만 하루에 3끼 먹는 문화는 농경시대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일하러 나가야 되니까 아침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나가서 몸이 무거운 상태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새참이라는 걸 먹는 거죠. 새참 간단하게 힘을 많이 썼으니까 새참을 먹고 그런 다음에 점심을 또 이게 먹고 그런 다음에 잠깐 눈 붙였다가 다시 오후에 밭일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저녁에 돌아와서는 내일 또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저녁을 사실은 많이 먹지 않죠. 이게 원래 우리가 가졌던 라이프스타일이라고요. 원래 농경사회에서는. 근데 농경사회 이전에는 사실은 하루에 3끼를 다 먹었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생각해봐. 수렵과 채집을 하던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사냥하러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냥하러 가서 힘쓰러 가야 되니까 아침을 또 먹죠. 그럼 사냥하러 나가서 거기서 막 사냥을 하고 뭐 수렵과 채집을 해요. 그 상태에서 뭘 먹나요? 그 상태에서 먹지 못해요. 왜냐면 사냥하다 말고 불 피워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막 이렇게 하지 못한다고요. 오케이? 점심을 거의 걸렀죠. 그런 다음에 사냥을 해서 얘네들을 끌고 집에 와서 불 피워서 구워 먹고 저녁을 많이 먹고 그런 다음에 갔던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2끼 정도 이렇게 먹었었죠. 근데 농경이 시작되면서 3끼 또는 4끼를 이렇게 먹었었죠. 근데 현대 사회로 오면서는 이게 되게 이상해졌죠. 아침에 헐레벌떡 출근해야 되니까 아침을 거르거나 아주 간단하게 먹거나 점심을 먹고 점심도 간단하게 먹거나 조금 먹고 그런 다음에 저녁을 이따시만큼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체형이 점차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녁을 이따시만큼 먹고 내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포만감에 난 자야 돼. 잠드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의 체형들도 나날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새끼 문화, 여기 나오는 전통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하루에 새끼를 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요건 이제 농경 시대, 여기서부터 이제 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 한번 가볼까요? Breakfast in the morning, 아침에 아침 먹고요. Lunch at midday, 한 날의 중간, 하루의 중간쯤에 점심을 먹고요. And dinner in the evening, 저녁에 저녁을 먹죠. 사실 우리나라는 표현이 참 재밌죠. 왜냐면 그 시간과 식사의 호칭이 같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식사의 호칭이 시간과
식사의 호칭이 동일한 약간 재밌는 이런 문화인데 여기 지금 breakfast라는 표현 재밌는 거죠. 이거 몇 번 말했었는데 break가 깨다라는 뜻이고요. fast, 요 fast가 뭐야? 빠른 게 아니고요. 이 fast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 fast는 금식이란 뜻이죠. 금식을 깨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뭘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아침 먹고 점심 먹는 동안에 물도 마시고요, 뭐 간식도 먹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뭐 먹지 않잖아. 그래서 금식을 깬다라는 개념에서 breakfast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밥을 3끼를 먹는다고요. 뒤에 although this is a useful standard, people often develop the habit of eating a small breakfast and lunch and a large evening meal. 동사 지금 2개입니다. 접수하는 필요해서 although라는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됐습니까? 비록 이것이 뭐 되게 유용한 useful standard, 유용한 뭐 스탠다드 기준이기는 하지만 잠깐만 이렇게 양보가 나왔죠. 양보가 나오면 사실 여기서 useful 이렇게 긍정적인 단어가 나왔지만 실제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뒷부분이 필자가 실제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러한 습관을 가지게 됐어요. 어떤 습관이냐면 small breakfast and lunch. 아침이나 점심은 아주 가볍게 먹어요. 가볍게 먹고 그리고 large evening meal, 저녁 식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이러한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이미 유추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필자가 말하고 있는 아침과 점심은 가볍게 먹고 저녁을 많이 먹는다. 이게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이건 마이너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양보가 나오고 여기가 플러스잖아. 여기가 플러스로 나왔기 때문에 그 반대가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많이 한다는 것은 마이너스다라고 이미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정도 생각을 좀 더 가보죠. This has a detrimental effect on digestion, especially as our digestive systems become more sluggish with age. 그렇죠? 동사가 지금 2개입니다. 접속사는요 여기 as야. 요 as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함에 따라라는 겁니다. 뭐뭐함에 따라. 그리고 뭐뭐함에 따라도 괜찮고 여기서 이유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아요. 둘 다 해석이 됩니다. 알겠죠? 먼저 한번 볼게요. 이것은요. 잠깐만 this 동그라미 이 this는 뭘 말하는 거야? 앞문장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저녁 식사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저녁 식사를 많이 한다라는 것은요. it has a detrimental effect on digestion. 소화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detrimental effect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detrimental이란 단어를 모를 확률이 높죠. 많이 안 나오는 단어니까. 근데 detrimental이란 단어를 혹시 모르더라도 너희가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에도 이 detrimental이란 단어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할 때에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안 되지. 허나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에는 여기서 분명히 양보니까 플러스에 대해서 마이너스였어. 근데 이것이 detrimental effect를 갖는데 얘는 그냥 마이너스일 거야 하고 넘겨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참고로 detrimental이라는 단어는 harmful과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해로운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our digestive system, 우리의 소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with age, 나이와 함께, 세월과 함께 more sluggish, 뭔가 좀 느려지고, 뭔가 좀 느슨해지고,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쪽으로 감에 따라서 특히나 이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먹고 자는 거예요. It also means that we have an inadequate supply of energy at the times of the day when we are most active and a calorie overload at the end of the day when we are winding down. 그렇죠? 동사가 지금 하나, 둘, 넷, 5개씩이나 나왔네요.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that 이렇게요. 요거는 mean이라고 한 타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단번에 명사절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We have an inadequate supply of energy at the time of day when 이렇게요. When we are most active 이렇게. And a calorie overload at the end of the day when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는 거죠. 전체가 이렇게 묶이는 거고요. 됐습니까? 여기서 웬도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럼 접속사가 하나, 둘, 셋, 4개 다 찾은 형태가 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또한 잠깐만 여기다가 별표 쳐야겠죠. also라는 단어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also가 중요하냐면 또한이란 뜻이잖아. 또한.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할 거다라는 거죠. 잠깐만 어떤 거? detrimental effect 요거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서 글의 흐름이 뒤집히지 않아요. 뒤에 가보니까 we have a 여기 나오는구나. inadequate 이란 단어가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 좀 적절하지 않은 inadequate supply of energy, 에너지의 공급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언제? At the time of the day. 낮 시간 동안에. 그 낮 시간이 언제냐면 when we are most active. 우리가 가장 액티브한 그 날의 중간이잖아. 그 낮 시간 동안에 에너지 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특히나 학생들일수록 아침 식사 꼭 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아침을 꼭 먹고 가야 두뇌 회전이 잘 되는, 이런 것도 있죠. 물론 식곤증이 오기도 하겠지만 그거보다 에너지 공급이 더 잘 되어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공부를 하고 뭔가 이제 머리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이게 뭐 달달한 것도 땡기고, 이런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좀 더 가보니까 a calorie overload, 칼로리가 overload, 과잉이 됩니다. 언제? At the end of the day, 하루의 끝자락에. 그 끝자락이 언제야? 우리가 winding down, 좀 이렇게 wind down, 쭉 이제 피곤해서 잠자리에 드는, 좀 이게 사그라드는 그런 때인 하루의 끝자락, 저녁 시간에는 그 칼로리가 과잉되어지는 것입니다. 됐죠? 좀 더 갈게요. A preferable eating pattern is, 얘가 동사가 됩니다. is a large breakfast, a substantial lunch, and a comparatively small meal early in the evening. 됐죠? 자, 선호되어지는, preferable, 선호되어지는 eating pattern, 식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바로 large breakfast, 아침을 많이 드세요. 그런 다음에 substantial lunch, 점심도 어느 정도 드세요. 상당량을 드시고, 그리고 a comparatively small meal early in the evening. 이른 저녁에는 저녁 식사를 좀 가볍게, 상대적으로 작은 양의 식사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식사 습관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글 전체에서 하고 싶은 말은 되게 단순하죠. 오케이? 식습관, 요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죠. eating habit 이런 건데, eating habit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 3 meals죠. 3 meals a day, 하루에 3끼를 먹는 거. 근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inadequate, 본문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자면 부적절한 식습관, 좋지 않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죠? 왜? 이 부적절한 식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봤을 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습관은 어때요? 아침보다 점심보다 저녁을 많이 먹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고요. 이거 좋다 나쁘다? 이거 별로 좋지 않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거 말고 조금 더 좋은 식습관, 그러니까 요거는 별로 좋지 않은 거니까 이것에 대한 대안책이 뭐냐? 그거 말고 조금 더 좋은 식습관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preferable eating pattern 이라는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어떤 것이냐면 아침을 제일 많이 먹고 저녁을 어느 정도 먹고, 점심을 어느 정도 먹고, 그런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는 거, 요게 더 낫다, 더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Just imagine 동사고요. For a second. Now, what can happen if your bad habit stress you out? 그렇죠? 지금 동사가 3개. 접속사는요, 여기서 what can be happen, 그리고 if, 이렇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묶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당신의 나쁜 습관이 stress you out, 당신을 폭발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잠깐만, 이런 거 stress you out 이렇게 나왔잖아. 여기 you 대명사, 오늘만 하더라도 벌써 몇 번째 나온 것 같네요. 이어 동사가 됐을 때 목적어가 대명사라면 그 가운데로만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요. 당신을 stress out 하게 만든다면 what can happen,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for a second. 잠시 동안만 생각을 해 보세요. It's perfect recipe for a negative feedback cycle. 자, 이것은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은 앞문장 전체를 받아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 앞문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is the perfect recipe. 완벽한 레시피입니다. for negative feedback cycle. 이 부정적인 피드백 사이클, 부정적으로 가는 이렇게 부정적인 나쁜 쪽으로만 가는 그런 것의 완벽한 레시피가 될 것입니다. 아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긍정적인 단어의 부정적인 사용, 부정적인 단어의 긍정적인 사용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perfect라는 단어는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죠. perfect는. 근데 완벽한 레시피가 됩니다. 뭐에 대한? 네거티브 피드백에 대한. 이해되시죠? 어떤 말인지.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짜증이 나. 짜증이 나니까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나니까 짜증이 나. 이게 계속 반복돼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단어의 부정적인 사용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런 단어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어휘의 사용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너희가 이제 약간의 잔소리. 단어를 외우실 때 1대1로 대응이 되도록 암기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더 쉽죠. 그게 더 쉬운 공부이기도 하고 그게 더 단순한 공부이기도 한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 글 안에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글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좀 더 가볼게요. Your stress triggers 이거 동사입니다. A bad habit which triggers guilt, internal anxiety and more stress which triggers the habit again. 됐죠? 동사는 지금 3개죠. 접속사가 2개 필요한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여기 위치. 여기 위치가 먼저네요. 위치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시 한번 위치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컴마 위치를 썼으니까 계속적 용법이다 라고 봐주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컴마 위치라는 형태를 쓴 거죠. 당신의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triggers 촉발시킵니다. 어떤 것을? A bad habit 나쁜 습관을 촉발시키죠. 짜증이 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triggers guilt, internal anxiety and more stress. 잠깐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그리고 3개 이렇게 나와 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거? 그냥 스트레스, more stress 정도로 묶어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짜증이 나니까 안 좋은 거래요. 안 좋은 걸 하니까 마음이 안 좋아. 마음이 안 좋으니까 더 많은 스트레스가 생겨.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triggers the bad habit again. 그 나쁜 습관을 또 해. 이런 거죠. 보통 이게 이제 성인 남성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 짜증이 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담배를 한 대 피자. 왜 담배 한 대 피자? 담배를 한 대 펴요. 담배를 한 대 핀 다음에 담배 끊기로 했는데 내가 담배를 폈네. 스스로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젠장 하는 순간 스트레스 쌓여 있죠. 그 상태로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잘 돼야 하는데 안 돼. 일이 잘 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 받아. 다시 한번 담배를 또 피는 거죠. 또 피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담배 끊어야 되는데. 이 나쁜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잠깐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어떤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얘가 설명하고 있는 거 아시겠어요? 오케이? 추가적인 설명 잠깐만. 그러면 혹시라도 요 사이에 어떤 연결어를 집어넣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있잖아. 이런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앞쪽에서는 그냥 네거티브 피드백의 사이클에 대한 완벽한 레시피입니다 라고만 했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잖아. 왜 이게 부정적인 피드백의 사이클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됐죠? 뒤에 한번 가볼게. 자, but 그러나 now imagine what could happen if your habits are naturally stress relieving such as exercise. 잠깐만 여기서 but이란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now imagine 일단 동사가 3개니까 접속사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문장 구조는 아까 나왔던 문장이랑 대단히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있잖아.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당신의 습관 자체가 그 습관 자체가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습관이라면 어때? 예컨대 운동이라는 것을 해서 운동이 습관이야. 내 취미나 습관이 바로 운동이야. 이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잠깐만. 이 앞쪽에서는
이 앞쪽에서는 그 습관이 어떤 습관이었어? bad habit였죠. 잠깐 잘 봐봐. 여기서 말하는 bad habit라는 단어, 이 bad habit, 그리고 이 밑에 보니까 your habit, stress relieving habit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두 개가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뭐로 인해서? but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bad habit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가 나왔냐면 네거티브 피드백 사이클이 나왔죠. 한마디로 마이너스가 된 거라고요. bad habit는 마이너스다. 잠깐만 적어볼게. 결국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bad habit, 나쁜 습관 있잖아. 이 나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스트레스가 높아진다. 즉 마이너스라고 하는 결과를 내게 된다 라고 말한 거죠. 근데 여기서 but이라고 했잖아. but, 그러나 라고 말했고요. bad habit가 아니라 어떤 habit야? 스트레스 relieving habit죠.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는 habit를 갖고 있어. 그러면 무엇이 나올까요? 이거겠죠. 당연히 요거랑 서로 반대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당연히 플러스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글을 좀 읽어볼게. 가볼게요. 어떤 말이 나오는지. In this case, 이런 경우에 있어서 your strength will ride you to the gym and the exercise will help you to relieve tension. 됐죠? 지금 동사가 두 개, 접속사는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경우에 당신 스트레스는요, 당신 ride you to the gym,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게 돼요? 체육관으로 데려가게 되죠. 잠깐만. In this case, 이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exercise란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기에 gym이란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러니 요 문장, such as exercise 뒤에 in this case란 문장이 나오게 되는 요 순서가 만들어지는 것은 요 exercise와 gym이라는 부분이 연결되기 때문에 요 뒤에 바로 연결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 순서상. 이해되시죠? 좀 더 갈게요. 그리고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will help, 잠깐만, 준사역 동사죠. 준사역 동사, 그리고 명사, 그런 다음에 투부정사, 투 생략해도 되는 거 아시죠? 긴장감을 더 완화시켜 주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The difference in impact on your life is mind-blowing. As one puts you in a positive position to succeed despite life's harsh occurrence, while the other constantly threatens to drop you into a negative spiral. 이 스파이럴이 뭐냐면, 밑에 나오는 거예요. 소용돌이. 이렇게 나선형의 스파이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네거티브 스파이럴이라는 단어가 네거티브 피드백 사이클, 이거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동사는 지금 3개 나왔습니다. 접사가 2개 필요한데요. 여기서 as 이렇게 하나가 나와 있고요. 그런 다음에 while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The difference in impact on your life. 당신 삶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요, mind blowing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이렇게 뭔가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as, 왜냐하면 one puts, 여기서 one이란 단어 동그라미 치시고요. one, 그리고 the other 이렇게 되는 거죠. one, the other. 그러니까 여기서 one, 잠깐 봐봐. one puts you, one, 한 가지는 당신을 어떤 상황에 놓아주게 돼? In a positive position. 긍정적인 상황에 당신을 놓아주게 되죠. To succeed despite life's harsh occurrence. 우리 삶에서의 굉장히 힘들고 고난의 그런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놓아주게 됩니다. 잠깐만. 얘가 원이네. 얘가 원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두 가지였었잖아. 여기서 글 자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습관은 딱 두 가지죠.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스트레스 릴리빙 헤비트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배드 헤비트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one이라고 하니까 플러스, 포지티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while, 반면에 the other, 또 다른 것은요, constantly threatens to drop you into negative spiral. 그 부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당신을 떨어뜨리도록 당신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디아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 네거티브 하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까?
글 자체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한마디만 더 적어보자면 스트레스 릴리빙 헤비트 여기다가 운동, 엑서사이즈라고만 적어준다면 글 내용은 완벽하게 정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 정도로 글을 읽어주시면 됩니다.